논어가 첫 구절이 뭐로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 주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피지 않았습니까? 저는 논어를 읽다 보면 연상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랑 논어가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자동차가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기본 요소고요.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은 방향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물체가 나타나거나 피하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되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보다 더 빨리 주행하려고 그러면 가속 장치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향을 틀려고 하면은 핸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 제가 논어가 자동차 구조와 닮았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도 보면 이 자동차,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비슷한 게 수레나 말이었겠죠, 그죠? 이건 공자 성적도 중에서 광인해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공자가 이동하는 중,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이동하는 중에 광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공자를 구금해서, 즉 공자 주위에 수레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장면인데, 해위라고 하는 것은 그 포위가 풀려났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럼 이런 해퍼닝이 있으냐 그러면, 노나라에 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호라고 하는 사람이 광 지역에 와서 침략을 해서 광 지역 사람을 해치거나 못 살게 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 일행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평소 양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처음 오를 때는 많은 군사로 와서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일행이 단촐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들을 뭔가 구금을 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호가 아니라 양호랑 좀 얼굴이 닮은 공자였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고자 합니다만 수레는 지금 가지를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동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제가 서두에 논어가 자동차 구조랑 닮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논어의 제일 첫 편, 첫 장이 학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어떤 문제상, 어려운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움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벗어나게 되면 내가 현재의 나이가 좀 더 나은 미래의 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논어 첫 편의 첫 장의 첫 구절에서 공자는 자꾸만 사람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고. 왜 배우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배워라 그러면 문제 푸는 거로 생각해서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문제 풀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취미를 하나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 들으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이든 다양한 종류의 취미를 하나 가지면 생업이나 직업에 종사하시다가 휴가나 여유가 되면 덩그러니 집에서 쉬는 것도 좋습니다만 자기 취미 활동을 하면 생의 활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취미를 할 때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희열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취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스포츠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이며 골프며 수많은 운동을 배우려고 그러면 헛발질을 하거나 물을 먹거나 고생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실력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뭔가를 할 줄 모르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나로 바뀌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노에 처음에는 공자가 계속 사람에게 지금과 같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동차에 뭐에 비유되는 거예요? 악셀, 가속 장치를 밟으라는 거죠. 그런데 논어의 마지막 편, 마지막 장의 주제가 명이었지 않습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 한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계는 극복을 통해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자기가 그 한계와 대결하는 거죠. 끊임없이. 안영 같은 경우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업 쪽으로, 공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서 오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에 의한 희열을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내가 어떤 속도로 날아가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요, 앞에 앞차가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차를 몰 수 있습니다만 앞에 차가 있거나 위험물이 등장하면 당연히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야 하는 거죠.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운전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감속 페달을 밟아야 될 때는 감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한 때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사람 사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논어는 감속할 때 감속해야 되고 가속해야 될 때 가속하면서 자기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동차 운전과 상당히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 욕망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어디까지 운전을 할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시는데 차에 기름을 넣은 것만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다시 리퓨얼, 연료를 다시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욕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할 때 욕망과 의지의 차이인데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배워봐야지, 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해봐야지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비건한 예로 담배를 끊고 싶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 술을 조금 덜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바로 덜 마시는 게 아니고, 체중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체중을 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도돌이표처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못하고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욕망이 그 자체가 사람을 끌어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욕망 중에 복수와 같은 것은 평생에 걸쳐서 아주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중 감량, 금연과 같은 금주와 같은 것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의지가 중요합니다. 욕망이 끝나는 지점에서 의지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게 아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연료가 끝날 때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의지가 발동을 해야 자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최초에 설계한 방향대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논어에서는 보면 두어 구절에 걸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자의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웃 마을이라든지 이웃 지역에서 공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능, 홍도, 비도, 홍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습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를 찾아오는 건데요. 습공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공자를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인 자로와 먼저 만나요. 그러면서 문 공자, 당신 선생 공자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자로 부대, 자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떻다라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공자가 전해 듣고 나서 말을 해요. 여해 불알, 너는 자네는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소개를 해요. 기위인이냐. 기위인이라는 것은 공자, 나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16글자죠. 발분, 망식, 락이, 망우, 부지, 노지, 장지, 운이. 요즘 대학교 입학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잖아요. 대학마다 쓰는 분량이 다른데 3,000자나 1,500자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보면 처음에 자식분하고 같이 쓰면서 끙끙대요. 이 3,000자와 1,500자를 어떻게 외우지? 그러다가 나중에 쓰시다 보면 글자가 모자란다고 난리예요. 더 쓸 수 없느냐고. 그러나 아마 시스템상으로 글자를 넘어서면 입력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공자는 3,000자나 1,500자가 아니라 16글자로 아주 자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발분망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잘하라고 생각하는 것,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뜻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이건 못하나 보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왜 안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당연히 해낼 수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의문을 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도 실패를 하면 그 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잘못한 원인을 찾거나 해서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자도 어떤 거냐면 발분이라는 게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푸다가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고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라고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화를 내. 자기한테 내가 왜 이거에 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야,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망식, 밥 먹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료를 뒤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해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마리와 대답을 찾아내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락이 망원, 즐거움. 여러분도 아주 고민 끝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고민하다가 찾아냈을 때 이게 적절하다,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락이 망우, 생활에서 오는 괴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노지, 장지, 운이 할 때 세 번째 있는 노자는 노화이기도 하고 노년이기도 하고 나이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늙음, 노년, 나이가 점점 나에게 이르는 것 합치면 이제 나이 드는 거죠.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공자는 그러니까 몇 개의 세계 속에 사냐 그러면 2개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우라고 하는 것, 생활의 고통, 문제. 공자도 어머니, 아버지와 부모이니까 자식을 키우는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락이 망우할 때 그 우인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락과 발분인 거죠. 망시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풀고자 있고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걸 젖혀놓고 그에 매달리면서 찾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세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그러면 나이가 오는지 시간이 지나가는지, 이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몰두하거나 몰입하거나 집중한 경험을 있어보잖아요. 해보고 난 뒤 시계를 보면 1시간쯤 지났을 것 같은데 시간이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가 있지 않습니까? 공자는 학문의 세계에 들어서서 이러한 희열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생활에서 오는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능 홍도 비도 홍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가 넓힐 수 있는 것이 길 자체가 사람을 넓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길이 처음에는 좁은 10cm, 30cm의 길의 보폭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의문을 풀고 안 되는 것을 찾아내면서 점점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3m가 될 수 있고 6m가 될 수 있고 거대한 시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넓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 알파벳부터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면서 외국인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홍도예요. 그러나
말 자체가, 교사 자체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걸 넓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마냐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극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을 때 의지가 사람이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건데, 공자는 그 의지를 끌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맛보지 못했던, 공자가 맛보았던 발분망식, 낙이망우, 부지노지, 장지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 그게 바로 인문의 세계, 사람이 되어가는 세계,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여정, 인문기행을 경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입지가 중요한 겁니다. 뭘 해야 되겠다고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기심과 작심의 차이인데요. 작심은 흔히 이제 작심 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심하고 작심의 차이가 뭐냐면은, 작자는 만들다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뭐뭐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머니 잔소리 하니까 공부를 해봐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일으킨 게 내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되니까 허지부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기심은 뭐냐면은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어려운 삶 속에서, 어려운 생활의 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일깨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굳센 의지로 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맛볼 수 없는, 그 속에서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찾아냈고, 그것이 공자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성장을 하게 만든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